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1%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16%, 나스닥 지수는 0.26%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백악관이 중국 측이 무역 협상에 타결을 원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밝혔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로부터 무역 협상 합의를 원한다고 들었다면서 우리 팀은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며 내일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무역 갈등을 격화시키는 것은 양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관세 조치가 시행되면 매우 유감일 것이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각 8일 이란의 철강 및 광업 분야 등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핵 합의에 대한 의무 이행 일부 중단을 선언한 데 따른 맞대응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원유 이외 핵무기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수익원을 겨냥한 것이며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16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1%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740선까지 내려오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여전히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였는데요. 일본 증시의 니케이 지수는 1% 넘게 하락했고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해 종합지수도 1% 넘게 하락하며 투자 심리를 약화시켰습니다. 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지수만이 소폭 상승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중동 정세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사실상 핵 개발 의지를 내비치며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고요. 이어서 EU는 내수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함께 글로벌 경제 짚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1분기 경상흑자가 6년 9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수출이 영향받았는데 살펴보고요. 이어서 올 1분기 석유 화학업계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악화되면서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뉴욕 증시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지수만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좀 이슈가 있었나요?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겠처럼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일단 일단락되는 모습이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도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할 때마다 항상 나왔던 이슈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협상이 잘 될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한국 시간은 오늘 저녁이죠. 일단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그 중국이 미국의 어떤 이런저런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소위 그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즉 미국에서 수입할 때 관세가 10%에 25% 올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 좀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기대감 속에서 일단 미국 3대 지수는 혼조세의 모습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가 혼조세의 모습을 떠나서 아시아권 그리고 어제 한국의 증시도 약세의 모습 보였다는 것은 어떻게든 미국과 중국의 소위 G2 관련돼서 무역 전쟁이 일단락되는 것 같은 기대감이 있지만 일단 혼조세의 모습은 그만큼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은 그 글로벌 관련돼서 미중 관련돼서 상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상대로 즉 중국 2025 그러니까 2025년까지 중국이 몇몇 품목은 미국보다 넘어서겠다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일단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 들어오겠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몇몇 미국의 어떤 그 재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몇몇 그 소위 플레이어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딱히 답은 좀 못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돼서 어떤 평가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차트를 통해서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어떤 트렌드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트를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중국 상하이 지수의 모습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월봉의 차트를 좀 보시면요. 월봉의 모습 보더라도 2018년도, 즉 2017년도 이후 2018년도부터 상당히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많은 전략가들이 이때 어떤 얘기 하냐면 결국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이 이슈가 된다면 중국이 손해볼 것이야. 그런 어떤 부정적인 우려감 속에서 일단 중국 상하이 지수가 작년에 상당히 급락했다. 이렇게만 드려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최근의 트렌드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2019년도 들어서 상당히 뭐 좋아지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물론 최근 들어서 지난 2019년도 1월부터 3월과 4월간에는 지난 2018년도에 주가 급락에 대한 반대적인 급등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관련돼 가지고 중국에 좀 손을 들어줄 것이다. 즉 과거에 그 작년에 미국 3대 지수가 급락했다는 걸 보면 결국 이번에 무역 전쟁의 피해자는 미국일 것이다. 그런 어떤 상대적인 부정적인 이슈 속에서 반대급부로 일단 중국 상황이 올랐지만 중요한 것은 최근 며칠간 그러니까 4월 달 후에 다시 한번 약세의 모습 보였다는 걸 보면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미국과 중국이 어떤 협상하더라도 일단 미국과 중국은 오히려 서로 간에 승자도 없는 상당히 패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슈가 중국 상하이 지수 약세에 일단 몰려있다 보겠습니다. 또한 이슈에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중국의 상무부가 예상보다 부정적인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협상이 결렬된다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즉 페이퍼를 보면 No more patient limit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상보다 중국도 미국을 향해서 우리도 이제 맞지만 않겠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강조드린 것처럼 중국 상하이 지수가 어제도 1% 급락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그래도 종국에는 미국이 승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부정적이지만 낙관적인 코멘트를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중국이 그동안 경제 지표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 중국이 2019년도 그 GDP 그 성장 전망치를 예상보다 하회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019년도 1사분기에 중국 GDP가 좋아졌는데 좋아졌다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무부의 데이터를 보면 4월달 중국의 수출이 데이터로는 2.7% 정도 약세의 모습 보이는데요. 결국 이것은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결국 무역 전쟁의 가장 이슈는 무역 흑자 부분인데 중국이 그동안 미국의 어떤 수출을 눈치를 봄을 통해서 상당히 적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만 들어보겠고요. 따라서 중국이 지난 4월달 수출 예상보다 급감의 모습 보이고 있다 보니까 몇몇 종목 관련돼서 인텔의 주가가 오늘 새벽에 1.2% 예상보다 급락이 커졌습니다. 물론 4월 17일 날 주당 59달러에 소위 급등했기 때문에 급락의 모습도 있겠지만 예상보다 단기간에 즉 4월 17일부터 최근 뭐 어떻게 보면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급락했다는 걸 보면 결국 글로벌의 공장인 중국이 그만큼 수출이 부진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인텔이 약세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만 들어보겠고요. 자, 마지막 끌고 우리가 캐터필러에 대한 리뷰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캐터필러가 글로벌의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의 인덱스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이 지난 4월 달에 수출이 예상보다 급감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서 유로존 전 세계의 어떤 글로벌 어떤 수출의 물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캐터필러가 주가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아직까지 데이터는 상당히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있지만 투자 심리 즉 글로벌의 투자 심리는 아직까지 부정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닝 시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기업 리프트가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9% 급락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그 리프트 실은 회사 소개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올해 그 4월 달에 그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버라는 그 기업은 아시는 것처럼 공유 이 서비스 기업인데요. 4월 달에 상장 이후에 어저께 상당히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급락의 의미를 어떻게 볼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월가에서는 좀 이슈를 찾고 있습니다. 다만 4월 달에 시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지 약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뭐 몇몇 이슈가 있었죠. 뭐 아시는 것처럼 회사 이름을 정하기 뭐하지만 뭐 카시어링 회사들 많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 국내 그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과 좀 갈등이 커지고 있고요. 공유 자동차는 실은 뭐 그 이용하시는 분은 편할지 몰라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택시 면허가 소위 그 이렇게 공유 카시어링 이런 어떤 업체로 인해서 상당히 좀 떨어졌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수치적인 개념보다도 정보적인 개념으로 접근한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좀 드려봐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프트가 예상보다 이번에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두 가지로 현재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만큼 리프트 즉 공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판단이고요. 두 번째 판단을 보면 4월 달에 IPO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왔을 때 통상 시장에 들어올 때 소위 주관사를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그 회사를 상당히 장점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처럼 리프트도 시장에 들어올 때 소위 그 주간 메이저 증권사가 리프트는 상당히 앞으로도 좋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막상 실적이 나오다 보니 시장의 전망치나 기대치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여파를 통해서 일단 약세 모습 보이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 자동차 이런 쪽은 아직까지 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리프트가 미국의 어떤 상장 시장에 등록됐다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중동 정세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사실상 이 핵개발 의지를 내비치면서 현재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실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을 좀 잘못 거드는 것들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네. 지난 시기에 즉 2015년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관련 얘기를 잘했습니다. 즉 이란이 핵 개발 안 한다면 우리가 경제를 지원해 줄 것이야. 이런 판단 속에 상당히 잘 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지각 중에 이번에 그 대선 과정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직전 오바마 대통령이 그 이란과 관련돼서 이런 핵 개발 제재 유예 대신에 경제적인 것들을 주는 것은 상당히 그 계약이 잘못된 것이다. 즉 직전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바라본 시각이 이것입니다. 즉 이란이 그동안 원유나 또한 이렇게 뭐 철강이나 이런 걸 팔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핵 개발하는 데 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직전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차이라고 말씀 드려보겠고요. 어떻게 보면 5월 2일이죠. 5월 1일 이후에 이제 미국이 이제 소위 그 이란산 원유가 한국에서도 이제 그 일부 즉 수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미국과 이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비롯해서 소위 그 원유를 수입해오는 국가의 큰 문제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좀 몇몇 좀 이슈를 좀 꼼꼼히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관련돼서 원유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요. 어저께 이란 측이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핵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 트위터를 통해서 그렇다면 앞으로는 나 추가적인 제재를 할 거야. 즉 우리가 통상 보이콧 관련돼서 프라이머리가 첫 번째죠. 이제 세컨다리 보이콧 즉 1차, 2차 제재를 가하겠다는 거 보면 예상보다 이란을 좀 옥죄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오히려 미국을 상대로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미국을 상대로 이런저런 핵 개발하겠다 이런 센 모습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강한 드라이브가 좀 약간 좀 이란을 상대로는 좀 빠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그동안 이란 관련돼서 상당히 부정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핵과 관련돼서 상당히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핵 개발 관련된 상당히 좀 기술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바마 대통령을 개발 대신에 이란이 뭐 살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상당히 도와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틀거리가 깨졌고 그리고 오늘 2019년 5월이지만 2018년도 5월 달이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이란 관련돼서 핵 개발 소위 그런
어떤 계획을 깼습니다. 즉 작년 2018년도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아무리 경제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핵 개발하고 있다. 이런 이슈 속에서 작년에 그런 어떤 소위 그 회담을 깼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오늘 이란이 1년 동안 기다리다 보니 우리는 핵 개발 관련돼서 상당히 좀 핵 개발 안 하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 깼다. 이런 어떤 핑퐁 게임이 현재 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CNN은 이런 이슈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런 단어가 적합할 수 있는 단어인지 몰라도 이란이 미국 목표물을 향해서 상당히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어떤 CNN의 기사가 있다는 걸 보면 예상보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제재를 하려는 그런 어떤 이슈가 현재 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아직까지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에 관련돼서 북한 관련돼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를 좀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군사적인 이슈까지 가게 그런 어떤 벼랑 끝 전술을 좀 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이 이제 북한을 넘어서 다시 한번 이란을 향해서 이런 어떤 군사적인 이런 어떤 플레이하고 있다는 거 보면 이번에도 또 벼랑 끝 전술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과거의 학습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가 예상보다 혼조세 그 가운데서 얕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면 미국이 이번에도 벼랑 끝 전술을 이번에는 이란을 향해 사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학습적인 효과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백악관은 이란산 철강 등 광업 산업에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외신들을 좀 보니까 이번 제재는 건설과 자동차 산업에 도미노 효과를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계속 뉴스 나오는 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U가 어제 내수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유로존은 뭐 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영국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결국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돼서 현재 난항이 겪고 있다 보니 이제 많은 참여자들이 유로존이 그동안 살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영국이 살기 힘들었으면 유로존의 어떤 프리미엄이나 관세 그런 혜택을 놓고 유로존을 탈퇴할 것인가 그런 이슈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로존이 좀 살기 어렵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어저께 어떻게 보면 EU 집행위원회죠. 결국 유로존은 이제 하나 유로존이기 때문에 GDP를 어떻게 보면 평균을 내고 있는데요. 이번 2019년도 1분기 GDP가 예상보다 잘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2%로 나왔는데요. 1.2%가 시장의 전망치는 1.0인데 1.0보다 1.2, 즉 0.2%포인트가 좋아졌다. 그것을 가지고 일단 유로존이 1분기는 성장세가 예상보다 깜짝 GDP다 이렇게 좀 바라보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1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좋아졌던 이유를 몇 가지 올리고 있는데요. 노동시장이 상당히 강세되고 있고요. 적절한 통화정책. 여기서 적절한 통화정책은 상당히 좀 약간 복수의 의미는 있겠지만 좀 말씀을 좀 아끼겠고요. 어떤 여러 가지 또 부양책을 통해서 이번 1분기가 예상보다 1분기 시장의 전망치보다 좋아졌다. 이런 부분들이 유로존이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셔야 할 것이 2018년도 넘어서 2019년도 유로존 집행부가 집행위죠. 집행위가 2019년도 전망치를 예상보다 부정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1분기가 좋아졌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유로존 전망치를 작년 말에 즉 2019년도 바라볼 때는 1.3%로 났는데 올해 들어서는 올해는 2.3이 아니고 1.2가 될 것이야. 즉 2019년도 온기를 보면 유로존이 전망치를 좋게 보고 있지만 1분기만 잠깐 좋아지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지 이런 부분 상당히 이슈가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잠깐 독일 닥스 지수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통상 유로존의 방향성은 제가 볼 때는 독일 어떤 지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통상 우리가 월봉 차트로 보면요. 기본적으로 독일이 2018년도 이후에 상당히 약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2019년도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현재가 5월달이기 때문에 1월달, 2월달, 3월달 그러니까 현재 2019년도 1, 2, 3은 상대적으로 좋아졌다. 이것이 결국 유로존이 이번에 1분기 어떤 GDP가 좋아진 것과 좀 맞물리고 있다 보겠고요. 다만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은 2019년도 1분기는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4월달, 5월달 넘어서 예상보다 약세의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판단은 좀 아직까지 좀 변수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좀 정리해 보여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신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전망치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바우처 즉 6% 언저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국도 이번 1분기가 상당히 GDP가 좋아졌습니다. 왜 좋아졌냐면요. 중국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부양책할 것이야. 그런 기대감 속에서 분기로는 좋아졌지만 2019년도 온기로는 결국 중국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처럼 유로존의 시각들도 2019년도에 그 1년 어떤 4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이번 1분기가 그 좋아졌다는 걸 보면 결국 그 유로존도 상대적으로 깜짝 부양책을 쓴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있고 2019년도에 뭐 최근 들어서 이런저런 부양책이 있습니다. 물론 부양책을 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즉 G2의 무역 전쟁 이런 이슈 속에서 예상보다 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IMF 그리고 OECD의 데이터를 보면 2019년도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가의 어떤 트렌드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될 전체적인 정책 그리고 경제에 대한 틀거리라고 좀 강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이제 오늘 장도 목요일이죠. 이제 주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은 단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는 첫 번째 코너죠. 이재광의 나치판 이 시간을 통해서는 이런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격언에 보면 옛 성현들이 군자는 대로행이라 하는 표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그 군자라는 게 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참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길로 다녀라 하는 단순한 직역하라면 그런데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술수를 쓰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올바른 길로 나아가라 하는 뜻일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표본으로 삼으셔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 특히 위정자들을 포함한 이 지도층 인사들이 꼭 명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시장에도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뜻이냐면 자 길을 이렇게 보면은요 아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지금의 시장을 보면요 많은 속칭 말해서 고수라는 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너무 조급한 마음에 그렇죠. 단기 매매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유혹에 못 이겨서 다시 한번 손실을 보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현금도 하나의 좋은 투자 전략이다, 종목이다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내일을 위해서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여전히 필요하다. 오늘 새벽에도 뉴욕 증시를 포함해서 전 세계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저도 밤새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봤는데요. 역시 급등락을 거듭하는 과거 선진국 증시가 그렇죠? 미국 증시가 이렇게도 급등락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볼 때마다 지수가 바뀌는 그런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우리도 국내 시장도 오늘과 내일 이번 주 내내 이런 모습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도 인생 그렇죠? 군자의 행보처럼 그렇죠? 큰 시각을 먼저 보고서 그리고 어떤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장기 전략으로 임하는 그런 여유로움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경상흑자가 6년 9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수출이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현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정부가 지속적인 경제 정책이라든 이슈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만 2년 이제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2년 동안 추진한 모든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 립서비스가 아니냐, 너무 자화자찬에 치중한 것이 아니냐 하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경제 지표와 실물 체감 지표 사이의 괴리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불만의 소리도 터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경상수지폭도 그렇죠. 1분기 경상수지가 112억 5천만 달러 흑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미 한국은행에서. 그런데 그 1분기의 경상흑자 그리고 1, 2, 3월 달의 경상흑자를 포함해서 3월까지 무려 8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죠.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6년 9개월 만에 흑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반도체 등 주력 수출 상품의 주력이 눈에 보이게 가시권에 들어오게 툭툭 떨어지는 지난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까지 급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1분기 경상흑자는 1분기를 기점으로 하고 마지막이 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2분기에는 저 흑자폭이 완전히 축소되든지 아니면 적자로 돌아설지도 모른다 하는 불안감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1분기 수출을 보면은요, 1,375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해서 무려 8.4%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분기별로 본다면 지난 2016년 3월 이후에 거의 3년여 만에 그렇죠? 감소한 그런 모습이고요. 수입 또한 1,178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해서 무려 7.6%가 크게 감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상수지가 83개월 연속 흑자폭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출과 수입이 전형적으로 감소하는 불황의 흑자의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욱더 암울한 먹구름이 들이고 있는 그런 것이 현실이죠. 주식시장에는요, 오늘은 나쁘고 어제도 나빴어요. 근데 내일이 좋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은 미리 움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세계 증시가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지난 1분기에도 국내 증시가 이렇다 할 상승 탄력들을 보이지 못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지난 1분기 동안 외국인 투자를 국내 주식시장에 매수율을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이 약 4억 8천만 달러, 채권에는 한 6억 5천만 달러 정도 1분기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지난 1분기 동안에 채권 투자 규모가 14억 1천만 달러가 감소하면서 크게 감소폭이 현격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뭐죠? 주식보다는 좀 중장기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1분기의 모습을 본다면 국내 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은 아닙니다만 향후 증시에 대해서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보다는 또 하나 반대로 우리 내국인, 한국인이 해외에 투자하는 해외 증권 투자의 규모를 보면 55억 8천만 달러로서 주식이 34억, 그리고 채권이 무려 21억 8천만 달러로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요. 증권사 중에서도 해외 직접 투자가 가능한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직구, 그렇죠? 물건만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도 외국 증권사를 직접 개인 투자를 컨택할 수 있는 이 창구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고 이쪽의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도 이제는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해외 시장에 더 눈길을 돌려주고 있다는 점은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국인으로부터 호응받지 못하고 응원받지 못하는 시장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둔다면 1분기에 경상수지 흑자폭이 83개월 연속 지속됐다 하여 그렇죠? 그렇게 낙담해서는 되지 않겠나, 너무 안심해서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빠르면 4월 달에 그 배당이죠. 3월 결산 보니까 4월, 5월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5월 달에 걸쳐 배당액이 지급이 됐는데요. 이 배당합이 송금이 시작된다면 오히려 적자 전환 가능성도 더욱더 짙게 내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단순히 경상수지가 8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만을 단순히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그 내용을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경상흑자 직구하는데요. 또 올해 1분기에 석유화학 업계의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악화됐습니다. 언제쯤 실적 개선 이뤄질 수 있을까요? 네. 자, 요즘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싸움, 또 대중국과의 싸움, 또 전통적인 우방했던 이웃 국가들의 싸움, 여기에다가
지금 핵 합의를 무산시키고 있는 이란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걸프만으로 항공모함 편대를 미국이 파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중국과 무역 전쟁 이외에도 또 이 군사력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과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자,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반도체를 포함한 IT 수출에 커다란 축을 잡고 있는 이들 업체와 회사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악화 인류를 걷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수출의 또 하나의 축이죠. 이 석유화학 업체들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반토막 50% 수준으로 급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국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이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주요 제품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 등이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은 크게 세 회사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는 대표적으로 하나케미칼을 보면은요, 983억입니다. 영업이익이. 지난 1분기에 전년 대비해서 무려 42%가 감소한 그런 모습이고요. 물론 전 분기 대비해서는 흑자 행진을 이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40% 이상 크게 감소했지만 지난 분기, 지난 4분기에 비해서는 그렇죠. 흑자 전환됐다. 이것은 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긍정적인 모습은 매출은 2조 2,362억 원으로서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는 좀 소폭 증가한 그런 모습입니다. LG화학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는 57%, 절반 이상 크게 감소했죠. 2,967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그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 폭발 사고 이후에 이 여파가 전지 부분 적자 충격으로 작용하면서 영업이익 규모가 크게 감소한 그런 거이고요. 롯데케미칼도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55%가 크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롯데케미칼도 전 분기 대비해서는 무려 200%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른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과는 다르게 이 석유화학 업체들은 1분기가 지나서 2분기로 돌아서면은 일부 실적 호전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올 하반기에는 실적 회복이 가시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하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가도 이미 지난 연말부터 상당폭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하락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2분기에 일부 긍정적인 애널리스트들은 2분기에 이 석유업체들이 실제 크게 호전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우려했던 중국의 경기가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제품별 수급을 감안해 볼 때 가격과 스프레드가 완전히 바닥권역이지 않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것이 그럼 지금 신규 매수해도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템포 기다리시기 때문에 왜? 주가는 상승과 하락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닌가를 말씀드렸죠. 횡보하는 뜸을 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가는 바닥이라 하더라도 개인 투자가들은 바닥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 전환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주식 투자의 원칙이라고 본다면 그렇죠. 지금 하락할 때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 조금씩 10분의 1, 20분의 1씩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올 하반기 장을 좀 여유롭게 가져간다면 모를까. 지금은 본격적인 상승 전환이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규 매수 또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규 매수는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이사님이 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환율도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좀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광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광해군이라는 우리 조선시대 왕을 배경으로 한 건데요. 그 광해 이병헌 씨가 아주 열연을 했죠. 그 광해에 아주 유명한 대사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나라 내 국민들을 보호해야겠다. 아주 이렇게 가슴 찡한 눈물이 떨어질 정도의 그런 아주 명연기 명대사였는데요. 지금 국내 시장의 모습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섣불리 배팅에 들어갔다가는 화를 자초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주식시장에 30년 이상 종사하면서 느낀 뼈저린 가르침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아닌가. 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지금 여러분들
올 1, 4분기 올해 들어서도 수익을 제대로 내신 분이 적을 겁니다. 오히려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요. 더구나 5월은 자금의 수요가 많이 필요한 달입니다. 돈 쓸 일이 많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1월수록 한 발 더 여유롭게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자, 오늘장 투자 전략을 살펴보죠. 먼저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체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뭐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최 앵커가 아주 이제 외우신 것 같아요. 환율입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인 투자가의 동향을 그래도 일맥상통하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짓 없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내 시장의 환율 시장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일부 1,200원까지도 올라갈 것을 열어둬야 된다는 의견마저 서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어제 환율 시장, 원달러 환율 시장 1,170원대에서는 자꾸 내려왔어요. 그러나 1,169원 40전입니다. 2원 90전이 어제도 상승을 했어요. 상승한 폭은 좋습니다. 움직임 폭은. 그러나 1,170원대 육박하는 이 환율 시장 가지고는 국내 주시장의 상승을 의미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169원 40전 어제 환율입니다. 여기서 환율이 당분간 움직이지 않는다. 강력 접착제를 붙여놓은 거 맨키로 딱 붙어있다. 이러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환율시장도 그렇죠. 시장의 매수와 매도, 에스코와 비드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결정된 자유시간이장이라는 점이죠.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환율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그래서 템포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환율시장 안정화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중요한 지표 있죠.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도 아주 요동을 친 이유가 바로 이거죠.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 기싸움 대단합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했던 모든 경제, 정치, 이런 국정운영 정책이 미국인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아주 양극화되면서 싫어하는 사람은 완전히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완전히 좋아하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런 현상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 그리고 국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권 초기보다. 지금 40%대를 넘어선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내국인을 그렇죠? 끌어안으면서 경제 활성화, 내국인들의 배를 그리고 등을 따숩게 하는 전형적인 대통령은 자, 그 대통령의 입김에 따라서 미국 시장 출렁하는데 가장 중요한 화면에도 나오네요. 네. 10일 0시를 기준으로 미국이 과연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여하느냐, 기존 10%짜리 25%, 2배 이상 관세를 올리느냐의 여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당분간 주식시장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11일 날 발표가 되겠죠. 한번 주말에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표는 생산자물까지 있었겠죠. 9일에 PPI, 10일에 소비자물까지 있었죠. CPI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국내 시장 전략 한번 보죠. 자, 모처럼 세계 증시 동향 살짝 한번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를 보기 전에 제가 숲을 먼저 보라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종목에 투자하기에 앞서 종합지수, 큰 시각부터 먼저 보라는 거죠. 자,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해외 증시를 이끌고 있는 선진국 시장의 주가 동향, 주가 흐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종합지수 일봉 차트 한번 기간 한 6개월 정도에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계 증시를 이끌고 있는 것이 여전히 미국입니다. 미국 시장의 동향을 보면 다우가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정이 과연 마무리되면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느냐의 걸림돌입니다. 네? 예, 지금 제가 화면에 나오고 있죠. 딱 걸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더 일봉 차트를 이제 다음부터 좀 줄여서 봉 차트가 나오게 좀 보여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흑세선으로 쭉 건한 이것이 붕괴되느냐의 마느냐의 기로점입니다. 아직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는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이걸 좀 더 좁혀가지고 여러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3개월 정도 보시든지 아니면 GTS를 보시면 일봉 차트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딱 걸림돌에 걸려져 있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오늘과 내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쉬었다 가느냐,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고 한 3박 4일 정도 쉬었죠. 미국 시장도 지난 주말부터 조정을 받았는데 자,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는 걸림돌입니다. 자, 이제 상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는 미국 시장 영향을 받고 10시 이후에 중국 시장이 열리면 중국 시장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것이 대한민국 증시입니다. 자,
중국 증시 대표주자 상해종합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종합지수는 이미 하락 추세로 벗어난 지가 오래됐죠. 이미 지난달 말에 하락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지금 선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지난달이죠. 지난달 고점이 지난달 4월 22일 날 3,279포인트를 찍고 나서 그날 폭락을 했죠. 1.7%. 그때부터 이제 추세 이탈 조짐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 4월 25일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때 추세 이탈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급락에 따른 중국 증시의 추세 이탈입니다. 급락에 따른 자율적인 반등만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국내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 한번 보죠. 자, 국내 코스피 시장은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오늘장 적어도 국내 코스피 시장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151포인트, 2,15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건 좀 더 쉬었다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정해드렸습니다. 하단은 2,050,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상단은 2,300입니다. 올라갈 때도 2,300을 터치를 못했죠. 올라갈 때도 지난 4월 17일 날 2,252포인트입니다. 2,300 근처도 못 갔어요. 자, 그렇다면 하단에 과연 2,050포인트를 터치하느냐, 거기까지 내려오느냐의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시장도 2,100포인트 붕괴 가능성도 있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것이 국내 코스피 시장의 일봉입니다. 어제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장대 양봉으로 마감해 주면서 저점 매수세가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충분치 않고 시장 에너지가 아직도 여전히 불안하다는 점을 감안해 보고요. 오늘 만약에 음봉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국내 시장 또한 추가 조정을 대비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승 전환하기까지는 국내 시장도 넘어야 될 선이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박스권이고 박스권 하단까지도 염두에 둔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급락을 이용한 초단기 매매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초보 투자자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단기 매매에 대한 현혹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장의 흐름, HTS를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나 덜 볼수록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은요, 증권회사에 가셔서 여러분이 상담 담당자를 앞에 앉아있는 신출보다는 맨 뒤에 앉아있는 고참을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왜? 이 고참들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서 주식시장의 무서움을 압니다. 지금은 주식시장의 무서움을 좀 더 느껴야 되고 피부로 느껴야 되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좀 더 타이밍을 늦춰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우주입니다. 밤사이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아침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기온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은 23도, 춘천은 24도, 대구의 경우 25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은 덥지만 큰 일교차에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순환은 원활해지면서 오늘도 전국의 공기질은 맑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공기질은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실내 환기와 야외 활동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아침에는 쌀쌀하다가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춘천과 대전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낮부터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대기는 건조한 상태입니다. 불씨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은 조금은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와 전주 23도, 부산은 21도, 대구는 25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지만 동해상에는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올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별다른 비 소식이 없는 데다가 공기질도 깨끗할 것으로 보여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